60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이른바 인천의 총기 살해 사건.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 범인의 추가적인 주장이 일부 전해졌는데 생활비를 끊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범행 동기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현재 범행 동기 조사를 위해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이 사업하는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부터 끊기면서 불만이 쌓였다면서 이를 범행 동기로 언급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지만 경찰에서는 그 조사 자체에서는 그런 진술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직 프로파일링 이 최종 보고서도 받지 못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60대 피의자는 3, 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고요. 아들에게 지원을 받았던 게 사실인지 또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지 부분도 아직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아무리 생활비를 못 받았다고 쳐요. 그래도 그렇다고 며느리와 어린 손자들 보는 앞에서 아들을 쏘고 나중에는 손자들까지 해하려고 했습니까? 자,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해하기 힘든 이 진술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단의 그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내적인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가 있는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여운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을 했는데 그 부차적인 공격이 살인이 목적이었는지는 좀 불분명해요. 예. 자, 입 밖으로 말한 것 외에도 뭔가 다른 숨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감추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이러면서 유족 측에서도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이 범인의 진술로 알려진 것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 다르다. 우리가 가정부나 겪은 적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범인이 경찰에서 가정부라 때문에 아들을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는 바람에 여러 사람들이 그 가정부라의 내용이 뭐냐 가지고 온갖 추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족 측에서 가정부라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범인의 전처는 이혼한 뒤에도 자식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입장과 함께 경찰에 앞으로 모두 진술할 예정이니 더는 추측성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만큼 온갖 추측이 나오면서 유족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측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정확한 범행 동기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건 파일 24가 취재를 해보니까 범인이 이제 경찰이 그 범행 동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린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행 동기가 뭔지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데 그런데 경찰이 가봤더니 그냥 거의 깡통 수준이었답니다. 범인의 서울 자택에서 컴퓨터가 있었는데 컴퓨터를 보고도 경찰이 그냥 두고 왔대요. 이유가 뭡니까? 네, 작동이 되지 않는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컴퓨터여서 그냥 압수하지 않고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미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안에 여러 필수 부품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범인의 집에 놓여있는 컴퓨터에는 필수적인 부품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그러면 그 부품들을 이미 빼돌렸느냐? 경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 등을 보면요. 옛날부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전했거든요. 컴퓨터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휴대폰 포렌식으로 이 범행 결심 시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폰을 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자, 또 하나 지금 정말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이런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집에 가서 인천 송도에서 총기 살인 저질렀는데 그때 같은 시각에 폭발물을 집에다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그 아파트에 설치했다는 사제 폭발물, 이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랍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게 터졌더라면 거의 이런 수준이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범인이 그 집에 설치한 그런 그 폭발물이라든가 이제 엄청나게 큰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은 폭발의 성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고, 아파트는 이제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예. 하마터면 그거 터졌으면 아파트 전체가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폭발했다면 이 집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 한 채가 다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이 범인이 만든 양이었으면 집 한 채는 정말 금방 화염에 휩싸일 수도 있고, 이 아파트라는 것이 앞집과도 굉장히 붙어 있고 위아래집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화염이 번져서 더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 양 자체가 폭발력이 정말 상상 이상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래요? 일단 범인이 만든 이 폭발물을 보시면요. 아프리카 혹은 중동의 무장 세력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전문가는요. 테러리스트들이 만든 이런 사제 폭발물이 장갑차를 파괴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제라는 이유로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인면 피해도 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